예. 임성근 증인,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증인 선서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아니,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자, 그럼 말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얘기해.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어차피 동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년 저 1월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뒤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죠. 마련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겠죠. 네. 그거 그 이후에 거라도 좀 우리가 정황을 살필 수 있게 휴대폰 검증하는데 동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소수의 의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의 통화 내역, 전화번호, 저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한번 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의 입회하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취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의결을 그 위원장님 통해서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섭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800-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070 그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아니, 아니. 따라서 한 것인데 아니 7070 전화 아니, 회선 그러니- 사용자가 누군지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냐가 아니냐가 아니고 본인이 장관이- 아냐 모르냐를 묻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실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여전히 있다 이 예,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밝힐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임기훈 증인 좀 바른 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그 문제가 그 발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경로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말씀드리- 보안상 역시 안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증인은 조선 왕조 시대의 내금위장이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간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국가안보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공직자 맞습니다. 근데도 뭘 공직자로서 밝힌다 이 직무 수행간 말씀이죠? 맞습니다. 국가안보 결국은-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의 명예가 실추되든 말든 그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사유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해당하더라도 나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규현 지금 현재는 참고인인데 좀 나와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그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식 계좌를 관리해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그 관계, 이종호가 평소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명로비, 임성근 사안장의 구명로비에
관여를 했고 사성장군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거 들으셨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호는 그 사성장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성장군 만들기를 떠나서 조모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죠. 그 사후적으로 알게 예, 됐습니다. 어쨌든 대화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근데 영등포서에 그 수사 외압을 가하는 바람에 그 승진이 무산됐다는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피웠던 조모 경무관 거기는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의뢰를 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조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펼쳤던 영등포 형사과장은 이번에 좌천이 됐더군요.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모 경무관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 이종호가 평소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VIP라고 칭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이따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은 녹취록에 보면 산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부 토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저 이종호 씨는 그것을 그 골프장 뭐 산부 예약이라고 하지만은 전 국방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더니 군 골프장에는 1, 2부 그 예약은 있어도 3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부 토건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3부를 언급한 뒤로 그 3부 토건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부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이종호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서 3부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 우크라이나와 관계 때문에 그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정황상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참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함께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치안감 경찰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녹취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보면은 통화 내용 중에 이제 경찰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통화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뭐 누굴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만약에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부적절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실관계가 적절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시간 이미 지났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종호 전 대표와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평소에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3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업 얘기인 줄 알고 있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김상규 증인 와 계십니까? 예. 경북청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존경받는 교수님이시니까 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경북청이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증인과 10명 총 11명입니까? 내부 위원은 몇 명입니까? 내부위원은 없고 전부 외부위원. 그러면 11분의 심의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장일치였습니까? 혹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분은 안 계셨습니까? 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까? 예. 예, 몇 분인지는 몇 분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인지 사건에 대해서 예. 그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가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흔치는 않고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북청에서는 수사 심의 결과서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라고 하면서 예. 공개를 거부했는데 예.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게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법원의 입장. 예, 법원 그러면은 판결이- 우리 이 원장님께서 몇 분 정도가 반대를 했는지는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까? 예, 사실은 비공개 대상이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들 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법원의 판결보다도 경찰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법원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은 평소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건만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도 회의록이 작성이 됐습니까? 회의록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결서가 작성이. 그러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까?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에서 배석하고 이 사건 있으니까 위원장님, 예. 이 사건 그 결정을 할 때 심의에 임하기 전에 예. 혹시 또는 심의 현장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수사 기록 못 보셨군요. 예. 그러면 주요 참고인들의 그 진술 조서 같은 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못 보셨고 그러면은 경찰의 보고서만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전에 예.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어떻게 좀 찾아 뵙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통상 사건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미리 송부를 미리 해드렸고 송부를 해주는데 이번에 저는 우연찮게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장짜리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예. 개요서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지난 그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출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일 후쯤 발표가 될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예.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군사경찰의 항명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진석 그 비서실장 얘기대로 시기나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뭐 영광관계는 못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그 맥락은 애초에 수사심의를 6월 28일 날 개최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셨다 이 경찰이 말씀이죠?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저희들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죠.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 그 병사들 장갑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 예. 그 유속이 빠른 그 물속에 그 옆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수중수색 중인 장면을 보면서 홍보 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집중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록을 본다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경찰 저희들 보고서만 판단은 믿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군요.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저희들은 제한된 판단이죠. 제한된 예.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 이건 박종철 군 그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어가고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그 다음 가게 독도론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수동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면에 예. 경찰을 신뢰하고 싶은 너무 상처를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수님들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야 기록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로 전제로 하는 제한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 임상규 증인 예. 지금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하셨는데요. 예.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예.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체크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그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 설명도 있었고요. 예.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뭐라고 지금 말씀했냐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경찰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확정된 사실을 예. 보고서를 올려서 그것만 보고 했다면 마치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를 만졌는데 아 이건 다리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확정된 경찰에서 보고된 사실로만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차라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정리를 조금 제가 할까요? 아니, 사실관계가 보고가 됐고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점들을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러나 저희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흔들었으면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겠죠. 예. 신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박종철 열사 사건 때도요.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렇게 경찰이 보고한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 탁 치니 억하고 죽었구나라고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의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요. 예, 뭐 네, 여하튼 아셨습니까? 심의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네,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수사심의위에서의 결론이.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수사가 그래서요. 그래서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네네. 최종 결과를 한번 지금 지켜봐야 되죠. 네. 수사심의위원장께서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 이런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 문제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고려할 요소는 많고 판단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제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고 특히 팩트를 다 체크하지 않고 그리고 바둑반식으로 찔러라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경찰이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자락을 깔아놔야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나중에 상황이 변경되면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예, 좋은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제가 해를 끼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박종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군사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아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예. 증인이 증인이 말하는 수사권은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권과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인지 보고서에 따라서 입건을 하고 그걸 이첩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의 초기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초기 수사의 과정을 진행권, 뭐 종결권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뭐 예. 강제력을 띠는 그런 수사를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입건을 하고 이첩을 하는 그 양식 이게 다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인지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음대로 입건해서 보냈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마치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오해 의도적인 왜곡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고 그 국방부 훈령은 제 옆에 있는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당시에 테이프로 해서 직접 만든. 예, 알겠습니다. 양식입니다. 어쨌든 국방부 훈령에 충실했을 그렇습니다. 뿐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임승근 증인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팬카페 운영합니까? 팬카페 운영 안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보도 자료 예. 이것을 게시물을 올려주고 그러는 그 카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본인이 운영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팬카페가 없습니까? 저는
저 카페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더 이상 그럼 본인은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기에서 회원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계속 그 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7월 8일 월요일 14시에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네. 약 20분 가까이 걸렸죠. 그러면 14시 20분경에 끝났는데 본인이 그로부터 딱 12분이 지나서 온고지 6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남들에게 거의 협박하는 거 문자를 쓰듯이 사과를 요구하는 식의 글을 써가지고 저쪽에 게시하게 만들었던데 어떻게 경찰 발표 12분 만에 6페이지짜리 온고가 작성이 되고 그게 저 팬카페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본인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자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듯한 문자를 만들고 저게 저 팬카페에다 저 게시를 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 미안한 생각도 사과하는 심정도 염치도 없는 사람 같던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공직자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댓글부대 운영했다는 거 이후로 지금 우리 증인이 저런 팬카페 운영하는 걸 지금 처음 봅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12분 만에 글이 써지고 저게 게시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거지 6페이지짜리 그 문장이 제가 정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청문회 중에 그 사촌 동생에게 문자는 보냈지만 받은 것은 그 이후였고 그 이후에는 통화만 했다고 얘기했다가 한참 뒤에 청문회 중에 답까지 받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길래 증인이 왜 좀 변했나 갑자기 성실하고 솔직해지나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그 동생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들통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던 것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진솔해졌으면 좋겠습니다.